104쪽에 등기완료 통지가 나오는데요.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신청인에게 작성 통지해 주는 것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아닐 때, 이때는 그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그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완료를 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등기완료 통지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둘째 줄에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청인에게 통지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가 될 테고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는 등기명인에게 통지해주는 등기완료 통지가 될 겁니다. 거기 1, 2, 3, 4, 5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1번을 보시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됩니까? 안 됩니까? 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등기명인에게 뭘 통지해 준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기억나십니까? 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대위 채권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명인에게 뭘 통지해 줘야 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맞습니까? 세 번째, 직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등기명인에게 대신 등기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네 번째, 요건 좀 특이하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요 네 번째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기 신청이 있었죠.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경우 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이때는.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공서의 등기 촉탁에 있어서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등기명인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준다고 그랬죠. 이게 다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두 개의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될 겁니다. 두 개의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됩니다. 이 장부는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장부고요. 이 장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이 장부의 이름은 대장. 이 부동산은 건물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건물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대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대장 소관청에서 이 장부를 관리를 할 겁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를 관리하겠죠. 이 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때 이 두 개의 장부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어느 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바꿔달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에 관한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장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정리한다 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를 정리한다. 기억나십니까? 소유자 정리. 따라서 등기소에서는 대장소관청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바꿔달라고.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서로 주고받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등기소에서 이 대장소관청에게 통지하는 것은 뭡니까? 소유자에 관한 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 니네도 바꿔달라고 통지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소유자에 관한 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만 통지할 겁니다. 지상권자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통지할까요? 아니죠. 전세권자 통지할까요? 안 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만 통지할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이루어질 때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대장에는 가등기권자를 기록하는 칸이 아예 없습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질 때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가압류 가처분권자를 기록하는 칸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통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등기관이 다음에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해야 된다. 알려야 됩니다.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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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대장에 기록하는 칸이 없어요.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가세자료의 제공이 나오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기 위해서 가세자료도 세무서에 제공합니다. 등기소에서. 그런데 여기서 실제시 보시면 가등기를 포함한다는 문구 있죠. 가등기권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세자료도 제공해야 됩니다. 가등기 할 때도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징그럽게 많이 출제가 됐죠. 네. 그런데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르니까 이거는 4월 달에 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상세하게 했어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래서 동영상을 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다 했어요. 네, 아쉽지만 4월 달 강의 동영상으로 대체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볼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유언을 통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자를 유증자 또는 증여자라고도 부릅니다. 을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라고도 부릅니다. 증여자는 유언을 통한 증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증여자라고도 부르고요. 수유자는 유증을 받는 자죠. 유증을 받는 자. 그렇죠. 증여를 받는 자. 뭐 같은 뜻으로 씁니다. 대법원에서. 이때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이 가진 재산들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포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지분의 형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 증여하니까. 두 번째, 특정한 부동산을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특정유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유증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이때 이 포괄유증은 월임인법 제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과 동일하다.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어느 시점에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비상속인 사망시. 따라서 비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인에게 권리가 변동이 되죠.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포괄유증도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유증자 사망 시. 그렇죠. 즉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증자가 사망 시점에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다만 처분을 위해서는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유증은 단독행위예요. 즉 법률행위 일종입니다. 법률행위가 있을 때는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건 법률행위니까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을명의로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특정 유증의 경우는 등기를 갖춘 시점에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근거는 1078조예요. 민법. 그렇죠. 포괄 유증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특정 유증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괄 유증은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출 테고 특정 유증은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출 겁니다. 여하간 등기를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경우가 포괄 유증은 처분하기 위해서 특정 유증은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출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 을명의 등기는 결국은 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유증자의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수증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라면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이 유언을 집행하는 자와 수증자가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 유언을 집행하는 자는 요 갑이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정 유언 집행자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교통사고로.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민법이 아니라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뒀냐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정 유언 집행자가 있을 때는 그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지정 유언 집행자가 없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되는 자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수증자가 등기 관리자로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많이 출제가 됐죠. 최근에 출제가 된 건 이겁니다. 좀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책을 좀 보겠습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시면 1번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으로 한다. 맞습니까? 수증자가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 경우에도 같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을 보십니다. 3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수증자가 을, 병, 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네. 포괄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증자 전원이 즉 을, 병, 정이 등기 관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상속 등기는 아니죠. 상속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같이 신청을 해도 되고 1인이 자기 것만 신청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포괄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따로따로 신청합니다. 이유는요, 상속 등기와 유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혀 별개의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별개의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유증의 효력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원칙이 어느 시점입니까? 유증자 사망 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유증도 있겠죠. 그때는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가 그 날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 다 설명이 됐고요. 우측을 보시면 거기 4번에 유증의 가등기가 나와 있는데 이 유증의 가등기는 여러 번 설명드렸죠. 유증자가 생존 중일 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확정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하고 유증자가 사망하게 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확정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다음에. 네. 그 다음에 4번 유류분과의 관계. 이건 좀 오늘 보셔야 돼요. 가등기는 다음에 보실 거지만 이 유류분은 오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은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셋이 있어요. 셋이. 요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요 갑은 피상속인이 되겠죠.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승계가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ABC는 상속인이 될 테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상속분은 법이 정한 상속분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법정 상속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류분권.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네. 여기 배우자가 있게 되면 계산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배우자는 제가 미리 죽여버렸어요. 네, 배우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류분권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은 갑이 혼자만의 힘으로 모은 재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아닙니다. 누가 같이 모은 겁니까? 자식들과 배우자가 같이 모은 겁니다. 즉 가족 재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넘어가야 될 부분 이게 유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될 지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즉 피상속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속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보통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절반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고 존속과 사촌 이내의 친족은 3분의 1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 요 갑이 유언장을 생전 중에 유언장을 한 장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 이 아파트를 제일 예뻐하는 C에게 유증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하지만 아픔의 강도는 다 다르죠. 네, 다 다를 것이니까 C에게 유일한 재산을 유증한다고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요 6분의 1만큼씩 날아갑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전 재산이 지금 C에게 유증이 됐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유류분권이 A와 B는 침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이 등기관은 등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하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수리해서 등기를 해줘야 될까요? 각하를 해야 될까요? 수리해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유류분권도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 등기관은 권리를 판단할 자격과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권리의 존재 여부,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관만 갖고 있는 겁니다. 법관만. 따라서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등기가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C의 명의로 등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C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문제는 요 A, B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반환을 청구한다면 C가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저 같으면 돌려줄 것 같아요. 안 돌려줄까요? 전 돌려줄 거예요. 물론 저도 집에 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안 돌려주니까 소송에 갈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이게 유류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해서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물론 나중에 뺏길 겁니다. 그만큼은. 네. 좋은 거 아셨죠? 네. 집에서 써먹으세요.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년 후에 또다시 병은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의 소유권은 정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현재의 소유권자는 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실효가 되겠죠?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이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을 을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병도 소유권이 없을 테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예요. 따라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를 갖추고 있다면 이 등기 명의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 말소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병의 명의로 회복이 됩니다. 이 병의 명의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등기죠.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을의 명의로.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비로소 갑의 등기 명의가 회복이 됐죠. 그렇죠. 문제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정. 이익이 되는 자는 누굽니까? 병. 그래서 말소 등기 신청할 텐데 이 병과 을이 갑을 위해서 말소 등기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설령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 말소가 돼야 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을과 병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갑을 위해서 해주지 않겠죠. 그럼 갑은 소송을 여러 번 걸어야 돼요. 소송을 참 여러 번 걸어야 됩니다. 여러 번 소송을 걸었는데 한 명이라도 패소 판결, 한 명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말소가 안 돼버립니다. 올스탑이 돼버려요. 이게 한 사람한테라도 지게 되면 갑이.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말소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떠한 등기를 하냐면 이렇게 등기를 하면 됩니다. 곧장 이렇게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을 대법원에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를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이 정의 이전 등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저기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등기 관리자. 그래서 한 번만 가면 됩니다. 또한 소송도 몇 번만 걸면 됩니까? 한 번만 걸면 돼요. 그래서 등기 명의를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이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당연히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렇겠죠? 공동 신청이에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 관리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승소한 등기 관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이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뭘까요? 네? 등기 원인. 그리고 등기 원인의 연월일을 언제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기 원인은 이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 행위는 뭡니까? 이거 무효 취소죠.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무관한 죄의 처분 행위죠. 무관한 죄의 처분 행위죠. 무관한 죄의 처분 행위가 너무 많죠. 무효 취소도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이 참 많이 존재하는데 이걸 다 등기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칸이 모자랄 거예요. 맞습니까? 무효 취소 해제, 무관한 죄의 처분 행위, 무관한 죄의 처분 행위, 무관한 죄의 처분 행위 많죠. 등기 원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진정 명의 회복.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등기원인 날짜도 이거 무효 취소 해제가 된 날, 무관한 죄의 처분행위가 있은 날, 무관한 죄의 처분행위가 있은 날 너무나도 많죠. 이 많은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이기 때문에 이때는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이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빈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빈칸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네모칸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12쪽의 신청정보의 기록상이라고 했죠. 등기원인은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빈칸.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전등기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시기 전에 개념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승계 취득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원시 취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시 취득에서 이 원자는 근원 원자입니다. 근원 원자. 그리고 시는 시작한다 라는 뜻이고요. 취득은 권리를 취득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은 근원적으로 맨 처음으로 취득할 때 이를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다를 메꿔서 토지가 만들어지면 메꾼 자가 맨 처음으로 취득하죠. 원시 취득. 그렇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맨 처음으로 취득하죠. 원시 취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시 취득은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승계 취득은 이 승자가 이을 승자고 계자도 이을 계자예요.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시 취득과 달리 이 승계 취득은 예를 든다면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 을이 갑의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여기에 A라는 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은 갑으로부터 을이 취득하는 것이죠. 이어와서 취득하는 것이죠. 이어와서 취득하는 것이 승계 취득이라서 이 승계 취득은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죠. 따라서 이 을이 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승계 취득은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거니까 하자도 승계가 돼서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런데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원시 취득은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깨끗한 소유권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이 갑의 소유권도 소멸되고 전세권도 그냥 소멸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겁니다.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즉 하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두 개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갑은 이러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수용이라고 불러요. 사업시행자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익적 목적, 예를 든다면 대법원 청사를 짓는 거, 이걸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갑의 토지를 취득할 목적은 갑의 토지 위에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 위에 A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를 갖췄다면 승계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게 되면 대법원 청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될까요? 승계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을 통해서 이 사업 시행자가 등기를 갖출 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권리를 상실한다는 개념 자체가 나오지 않죠.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사업시행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처음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거니까. 따라서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소유권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개설하면 됩니다. 누구 명의로? 을의 명의로. 그렇죠. 원시 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부를 개설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미 기자예요. 이미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걸 없애야 되겠죠. 왜? 원시 취득이니까 무조건 보전 등기해야 된다고 이론을 구성한다면 기존의 등기는 다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기존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한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폐쇄하고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없애야 돼요. 없앤 다음에 무슨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비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즉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쓸데없는 짓 했다 이겁니다. 돈 많이 든 짓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불합리한 방법을 쓰지 말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등기 명의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된다라고 판시합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로부터 그냥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서 등기 명의를 갖출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전 등기,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전 등기건 이전 등기건 본질은 뭡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따라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죠. 네, 민법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등기를 갖출 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점입니까? 그렇죠. 수용한 날. 즉 수용 기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등기는 처분을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죠. 187조. 기억나십니까?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공영징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용. 그렇죠. 그래서 수용한 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 그림을 참 많이 그리죠. 요 시점은 수용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소유자는 누굽니까? 네?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네? 사업시행자, 을이겠죠? 을이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를 갖춘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등기를 갖춘 시점은 이 시점. 나중에 갖춘 거죠. 처분을 위해서 등기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갑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중간에 즉 수용기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갑은 저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해줄 수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민법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맞습니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합니다. 언제요? 이 등기를 하는 시점에 이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건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을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이 등기를 실행하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요 등기를 할 때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것을 말소한다는 얘기는 이걸 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말소하게 되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을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살려놔야지만 그자로부터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느냐?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 그랬죠? 그래야지만 이거 전부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소멸시킨다면 이거 말소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수용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선순위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걸 의미해요. 여기 도로가 나 있고요. 여기는 A가 소유한 토지고 여기는 갑이 소유한 토지고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A가 갑에게 통행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통행지역권자로서 여기를 통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요 갑의 토지 101번지 토지를 수용하더라는 겁니다. 목적은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수용을 한 다음에 대법원 청사가 지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출근하시는 대법관님들도 여기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양반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양반들도 통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권 등기는 수용됐을 때 없애야 될까요? 내버려둬야 될까요? 내버려둬야 됩니다. 즉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당연히 존치시켜야 됩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됩니다. 두 개만 더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토지의 기존의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갑이었죠.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사망을 했느냐면 이 시점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상속인이 상속받겠죠.
뭐로 하지? 네. C로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상속인이 소유자가 됩니까? 사망 시에. 그렇죠. 요 시점부터 이제 C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C를 토지 소유자로 보고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수용보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겠습니까? C에게 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가 없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갑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C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한 날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등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물건이 변동되는 등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요? 수용한 날 이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한 날 이후에 상속 등기는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공익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등기도 아니고 물건이 변동되는 등기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한 개 더. 여기서 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따라서 이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특이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될 때는 공동 단독. 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될 때는 공동 단독. 왜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소가 될 때도 단독 신청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소될 때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신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2년 전인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게 출제된 거예요. 그때 예상이 됐던 거. 그래서 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건 수용으로 인한 보전 등기가 무조건 단독이에요. 그러면 수용으로 인한 보전 등기의 말소는 당연히 단독일 겁니다. 하지만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의 말소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십니다. 네. 그 내용들이 이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나오는데요. 112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인에서 첨부 정보를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거기 반가로 2번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출합니까?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요? 단독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직권 말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 X 표시된 거 아래쪽을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전 등식을 취해야 되니까. 2번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의 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안 하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전속이 인정된 권리에 관한 등기 안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한다고 했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